CF모토 700MT 간단 시승기 798만원에 판매 중인 CF모토의 700MT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 안녕하세요, 분코코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로얄필드의 히말라얀 40을 타고 700MT를 한번 타보기 위해 합천 모터라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700MT는 CF모토 그린모터스 측에서 판매 예정인 693cc 2기통 순행 엔진을 탑재한 어드벤처 투어링 바이크인데요. 부산에 있는 그린모터스에서 시승을 해보겠냐고 먼저 감사하게도 연락을 주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히 타보겠습니다 하고 타보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타봤던 450NK는 CF모토 모터스타 측에서 취급 중인 바이크이고, 이번에 타볼 700MT는 그린모터스 측에서 취급하고 있는 바이크입니다. 지금 합천 모터라드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1톤 트럭에 700MT를 싣고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부산에서 여기 합천까지 싣고 와주신다니 참 감사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제일 구석진 자리를 좋아해서 합천 모터라드 제일 안쪽 저의 안식처 구석 자리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요.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 1톤 트럭에 700MT가 실린 채 나타났습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정말 먼 거리를 오셨을 텐데 아침 일찍부터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네요. 700MT 처음 보니까 정말 빵이 큽니다. 멀리서 얼추 보면은 BMW의 1250 GS와 착각할 만한 느낌의 빵이고요. 시승을 나가기 전에 바이크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를 좀 들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돌려서 윈드스크린의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3박스가 달려있는데 이 3박스만 추가 옵션이고 3박스 외에 나머지는 전부 차량 기본 옵션이라고 합니다. 798만원만 내면 3박스 외에 지금 여기 차량에 달려있는 모든 게 보시는 그대로 다 달려서 나오고요. 이런저런 대화 도중에 탑박스 용량이 궁금해서 제 헬멧으로 테스트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탑박스 용량이 약 45리터 정도인 것 같은데 제 헬멧은 액션캠 장착을 위한 마운트가 앞쪽에 길쭉하게 달려있어서 이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풀페이스 헬멧도 앞에 마운트가 없으면 하나 정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었고, 좌우로 사이드박스도 있는데 이게 3박스만 현재 알루미늄 3박스가 168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30% 정도 할인을 해서 117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3박스 가격이 117만원에 바이크 가격 798만원 해서 합하면은 차량 가격이 915만원이죠. 물론 3박스를 빼고 사면은 798만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탈착이 가능하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루미늄 3박스가 117만원이면은 제법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누가 알리에서는 60만원이면 사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바이크 브랜드도 알리발 제품은 가격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설령 같은 중국제 순정이라고 해도 알리발은 가격으로 이길 수가 없고요. 아무튼 3박스가 참 부럽습니다. 저도 V스트롬을 탈 때 이런 형태의 3박스를 써봤는데 이게 좌우 제공이나 슬립할 때 이 박스들이 먼저 닿기 때문에 박스들이 이 데미지를 다 막아주고 비도 다 막아주고 짐도 많이 실리고 안전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안 달았느냐? 일단 돈이 비싸고 사이드 브라켓과 3박스 하면은 돈 100만원 들어가죠. 그리고 무겁고 주행시 바람의 영향을 제법 많이 받습니다. 3박스를 달고 다니다가 어느 날 3박스를 탈거하고 달려보면 얘가 이렇게 가볍고 날렵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무게와 바람정에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안 달고 있는데 오늘 700MT 시승을 해보니 알루미늄 3박스를 달고 있는데도 제법 차가 가볍고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탑박스 한 개만이라도 한번 달아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고는 놀랍게도 큰 빵에 비해 낮은 800mm입니다. 키가 작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축복과도 같은 소식인데 여기서 이렇게 역카바를 떠들면은 리어 서스가 이렇게 나와요. 이 모노 리어 서스는 댐핑과 리바운드를 조절하는 게 가능한데 이걸 조정하면 시트고를 800에서 조금 더 약간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키가 크신 분들을 위해서 시트고를 조절해서 높일 수도 있고 순정으로 하이시트를 판매하고 있어서 이 하이시트를 달면 시트고가 840mm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른쪽 커버가 이렇게 쉽게 탈착이 가능한 게 조금 흥미롭네요. 그리고 시트 왼쪽 아래에 백시트를 열 수 있는 키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키를 꼽아서 돌리면은 백시트를 이렇게 쉽게 탈거를 할 수가 있고, 저 볼트를 풀면 메인 시트도 탈거가 됩니다. 700MT 시트 아래 최초 공개가 아닐까요? 아마 나중에 저기에 불박 본체 같은 거를 장착하게 되겠죠. 시트도 자동차용 하이밀도 폼을 사용해 제작해서 대단히 폭신하고, 텐던자 시트도 넓고 앉기 좋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풋스텝의 고무도 탈거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포장도로를 타는 평소에는 고무를 장착하고 타다가 산이나 홈런을 주파할 때는 신발 고정이 잘 되도록 고무를 탈거하고 이렇게 풋스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되게 세세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만든 게 느껴지네요. 자, 이제 운행간 주의점 등도 설명을 다 들었으니 슬슬 700MT를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드스크린도 내리고 시동도 켜고 이제 도로로 끌고 나갑니다. 우선 처음 타면서 놀란 게 빵도 크고 3박스도 달려있는데 불구하고 차를 일으키는 게 굉장히 가볍습니다. 시동을 켰고요. 소리 좋습니다. 묵직한 2기통 소리가 나고요. 생각보다 부드럽게 출발을 합니다. 2기통 특유의 고동감도 올라오고 핸들이 되게 좌우로 넓습니다. 900mm의 와이드 핸들바가 장착되어 있어서 히말라얀보다도 핸들 잡는 게 편하고 안락하네요. 자, 이제 도로로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턱끈을 제가 깜빡하고 안 맸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턱끈을 매려고 앞에 세우려고 하는데, 놀라운 점이 상당히 바이크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현재 700MT의 무게는 공차 중량 기준 240kg인데 3박스까지 합해서 258kg인 상태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고 또 출발할 때 바이크가 생각보다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시트고가 800mm라서 발착지성도 키가 163cm로 아주 작은 저에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빵이 되게 크고 덩치도 커서 무겁고 다루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편안합니다. 이제 사이드 스탠드를 접고 기어를 넣어 볼게요. 이야, 생각보다 기어 넣을 때의 체결감도 확실하고 기어 들어가는 소리도 꽤 큽니다. 이제 출발을 했는데 693cc 2기통 순행 DOHC 엔진이 생각보다 힘차게 밀어줍니다. 오늘 타면서 보니까 1단에서 시속 50, 2단에서 시속 한 70, 3단에서 한 90에서 100, 4단에서 최고 시속 30까지 대충 썼던 것 같습니다. 레드존은 8,000rpm부터 빨갛게 칠해져 있고요. 보시다시피 5인치짜리 TFT 컬러 디지털 계기판이 앞쪽에 위치해 있는데, 연료 탱크와 핸들바 빵이 워낙 커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5인치 계기판이 되게 작게 보일 정도입니다. 엔진 출력은 당겨보니까 괜찮습니다. 엔진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693cc짜리 2기통 순행 DOHC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최고 출력은 9500rpm에서 67.05마력이 나오고, 토크는 6000rpm에서 60Nm의 토크가 발휘됩니다. 압축비는 11.6대 1이고 유로5 플러스 인증을 한국에서 받아서 언제든지 출시가 가능한 상태이며, 4500rpm 부근에서 최대 출력의 90%가 발휘되기 때문에 4단 넣고 쭉 당기면 속도가 쭉 빠르게 붙어서 시속 120도 금방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공도에서 시속 90에서 120 정도로 순항하기에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도 장착되어 있어서 기어 변속 간의 백토크를 잘 컨트롤 해주었고, 조금 독특한 게 스로틀이 유격이 좀 커서 이게 좀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물론 스로틀에 유격은 일부러 다 넣습니다. 안전이라든지 여러 이유로 스로틀에 유격을 좀 주고, 혼다 바이크들도 CBR 650L도 타보면 꽤 많이 돌아가서 이게 이상한 건 아닌데, 다른 거보다 좀 더 많이 스로틀이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고, 조금 신경 쓰이는 게 가속 스로틀을 감을 때마다 좀 독특한 지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오일 펌프 소리일까요?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당길 때마다 나는 독특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약간 들리죠? 이제 인근의 한적한 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700MT의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고 만져보고 탐닉해보고 나서 다시 도로 위로 나가도록 할게요. 오, 소리가 나쁘지 않죠. 기본 배기량이 좀 있어서 엔진 고동감이나 사운드는 CF 모터 바이크들이 다 그렇듯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사이드 스탠드 경고등도 사이드 스탠드를 접고 펼 때마다 표시가 되는 게 지금 보이네요.
사이드 스탠드 경고 있어야 하죠. 종종 사이드 스탠드를 안 펼쳤는데 펼친 줄 알고 그냥 내리다가 자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날이 더워서 오토바이 쿨링팬도 미친듯이 돌아가고 저도 지금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아류는 당연하다는 듯 LED로 모두 들어가 있고 정면 디자인도 꽤 나쁘지 않습니다. 곤충 룩이나 금붕어 룩 아니고 꽤 볼만한 준수한 디자인이고요. 휠은 튜브리스 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크들이 림 바깥쪽에 꽂혀져 있죠. 튜브리스라는 뜻이고 브레이크도 앞 브레이크는 더블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300mm 듀얼 브레이크 디스크에 컨티넨탈사의 듀얼 채널 ABS 압스가 앞뒤로 장착되어 있고 앞은 2피스톤, 뒤는 1피스톤 브레이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드벤처답게 도립식 포크가 들어가 있고 트래블도 깁니다. 앞은 150mm, 뒤는 148mm의 트래블을 자랑하고 더블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죠. 앞 브레이크 성능은 제가 타면서 확 잡아보니까 담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앞뒤 휠 금색 휠이고 프론트 쇼버는 머드가드가 장착되어져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43mm 도립식 포크가 들어가 있고 풀로 조정이 가능한 어저스터블 서스펜션입니다. 이야, 어드벤처 바이크라고 정말 길죠. 핸들바까지 뻥 다 뚫려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고 LED 라이트도 마감과 품질이 첫 보기에도 되게 좋아 보입니다.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요. 방향지시등이 진동에 달달달달 떨리고 있네요. 뭔가 귀엽고 너클가드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달릴 때 바람도 막아줘서 손이 좀 편하더라고요. 카울에는 700MT라고 적혀져 있고 프론트 가드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잭국 및 슬립으로부터 차체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본 제공되는 옵션들이에요. 너클가드, 바디가드 등 기본 제공이고 밑에 보시면은 잘 굽혀진 2기통 매니폴드와 머드가드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보통 바이크를 사면 이런 머드가드, 엔진가드, 너클가드 등은 다 돈 주고 사서 붙여야 하는데 700MT는 다 기본 제공이라서 상당히 경비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머드가드 안쪽으로는 캔 형태의 CF 모터 엔진 오일 필터가 엿보입니다. 거기 숨어 있었니? 그리고 CF 모터의 693cc 트윈 실린더 2기통 순행 DOHC 엔진이 이렇게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오일 점검 창도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 브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검은색 랩으로 되어 있고요. 풋배그도 아까 보셨다시피 탈착이 되는 고무 풋배그가 있는데 이게 손으로 눌러보면은 꾹꾹 하고 손으로 누르면 들어갑니다. 이게 좀 신기했고 원래는 딱딱해요. 브레이크 오일 리저브 통이 있고 그 너머에는 흰색 리어 서스가 있습니다. 카야바 리어 서스라고 하고요. 리어 서스도 댐핑과 프리로드가 조정이 가능한 서스가 장착되어 있어서 환경에 따라 조정해가면서 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기엔 마감이 괜찮네요. 도시락 통이 있고 그 위로는 캔덤자 풋패그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배기구가 위로 올라가면서 빠져가지고 오른쪽 사이드 박스의 공간을 이렇게 좀 잡아먹고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오른쪽 사이드 박스를 약간 비집고 배기구가 오른쪽으로 나와 있고요. 이 배기구 공간만큼 오른쪽 사이드 박스는 이렇게 공간이 많이 좀 먹혀 있어요. 뒷타이어는 150에 70, 17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고 타이어 제작사는 CST로 CF 모터 순정 타이어로 자주 쓰이는 CST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브레이크는 240mm짜리 싱글 디스크에 싱글 피스톤 캘리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달리다가 뒷브레이크만으로 제동을 했을 때 제동력이 그렇게까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평균적인 수준의 뒷브레이크였고 금색 휠에 튜브리스 스포크 휠이고 스윙감도 강목이 아니고 이쁘게 되어 있고 사이드 브라켓 겸 가드도 순정의 기본 옵션 제공이에요. 사이드 브라켓도 순정으로 달려고 하면 다른 브랜드의 경우 돈 좀 하는데 와 이거 배합이 도도도도도 굉장합니다. 사이드 브라켓도 순정으로 달려고 하면 돈이 좀 비싼데 700MT는 다 기본 장착이라서 돈도 아낄 수 있고 초보일 때 잭궁시 이런 브라켓이나 가드 이런 게 전부 다 기본적으로 공짜로 달려 있어서 보호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피리언스 모어 투게더 함께 더 많이 경험합시다 라는 CF 모터 문구가 탑박스마다 박혀 있어서 이게 순정 박스임을 알 수 있게 해주고요. 탑박스를 열면 내부 공간이 약 46리터 정도인데 설명서 등이 들어가 있네요. 내부가 그냥 알루미늄 바닥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마감이 차 트렁크처럼 되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 봤었던 중국제라는 증거, 중국어가 드디어 발견이 탑박스 안에서 되었고요. 스티커에 보면 시속 120 이상으로는 탑박스를 장착하고 달리지 말라고 주의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탑박스는 무게도 크고 바람 저항도 심하게 받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면 와블이 쉽게 생겨서 위험하고, 실제로 저도 고속으로 달릴 때 앞바퀴가 가벼워지면서 조향이 불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체인 구동 방식이고요. 리어 윙커도 당연히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 박스를 열면 동일하게 내부가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이드 박스에 손을 넣어 보니까 제법 공간이 컸습니다.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짐들은 이 사이드 박스 하나에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이야, 저도 다음 달에 월급이 들어오면 진지하게 박스 하나 달지 말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지금은 중국어 스티커가 사이드 박스 안에 붙여져 있는데, 나중에 출시할 때는 한국어 스티커로 붙여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박스 안에 손을 넣어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제법 넓습니다. 다시 닫고요. 사이드 박스는 이렇게 닫습니다. 저도 처음에 사이드 박스를 쓸 때는 여는 방법을 몰라서 한참 동안 헤맸던 기억이 나네요. 시트는 자동차에 쓰는 것과 동일한 고밀도 폼을 썼다고 적혀져 있는데 굉장히 폭신폭신하고요. 텐덤제 시트뿐만 아니라 탑박스에도 이렇게 등받이 쿠션이 폭신한 게 달려 있습니다. 시트고도 기본 800mm로 낮아서 키 165 기준으로 안정적인 양발 착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고, 실제로 163cm인 저도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연료 탱크에도 자크나 금속이 긁혀도 문제없게 마감이 되어 있고, 연료 탱크에 보면 스티커에 론 95라고 적혀져 있어서 고급유 사양으로 보이지만 론 92 휘발유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서에 적혀져 있어요. 연료 탱크 용량은 20L로 1회 주유 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핸들도 좌우 900mm로 굉장히 넓고 또 높아서 핸들 라이저를 달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킬 스위치와 비상등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스로틀에는 열선이 들어가 있고 너클 가드도 달려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운행이 가능하고, 스로틀 레버의 유격은 이런 느낌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아니라 좌우로 넓은 타입이어서 운전할 때 잘 보였고요. 왼쪽 버튼 뭉치에는 ABS 온오프 버튼, 클락션, 깜빡이, 메뉴 선택 버튼 등이 있습니다. ABS는 비포장로나 임도에 들어가면 필요합니다. ABS를 꺼야 오히려 더 잘 나갈 수가 있어요. ABS를 안 끄면 진흙이나 모래가 있는 도로에서 계속 미끄러질 때마다 ABS가 터져서 굉장히 기동이 난감해지죠. 좌우 깜빡이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아래쪽 버튼은 계속 누르면 연비, 주유 가능 거리 등이 표시가 되고요. 위쪽은 트림 및 적상거리 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 버튼을 누르면 메뉴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휴대폰과 연동하여 노래를 듣는다든지 메시지, 전화받기 등도 가능한데 저는 연동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는 패스하고요. 비클에 들어가면은 리어 ABS 온오프, TCS 온오프, 업시프트 경고 설정 등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이 이렇게 기능이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CF 모터 전용 앱과 연동하면은 도난 방지, 현재 바이크 위치 보기, 오늘 라이딩 코스, 주행거리, 주행시간, 적상거리, 현재 바이크의 위치, ABS 및 TCS가 작동된 위치, 시간, 온도 등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BMW 같은 고급 바이크에나 들어갔었던 기능들인데, 이제는 798만원 하는 CF 모터 700MT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리고 TPMS, 즉 타이어 공기압 측정 장치도 기본 장착되어 있어서 계기판에서 실시간으로 타이어 공기압 상태와 타이어 온도 및 냉각수 온도, 시간, 전압, 적산거리 등등을 모두 계기판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와 시트에 각각 열선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 3단계 조정이 가능합니다. 핸들 열선은 왼쪽에 이렇게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트 열선은 왼쪽 아래에 버튼이 장착되어 있는데 지금 잘 안되죠. 제가 잘 이때 몰랐는데, 이게 그냥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열선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맨손으로 3초 이상 터치를 하고 있어야 이게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어요. 이렇게 맨손으로 터치를 3초 정도 꾹 대고 있어야 작동이 시작이 되고, 한번 작동이 되면 가볍게 터치를 해도 온도 설정이 곧잘 변하더라고요. 설마 이게 터치식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눌러도 똑딱 하는 느낌도 없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이거 왜 안되냐 라고 문의 전화가 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엔진 왼쪽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변속 페달이 지금 보이는데 퀵시프트는 아쉽게도 없다고 합니다. 연료 탱크는 좌우로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굉장히 위에서 보면은 빵이 커 보이고 니그립도 잘 되는 형상이었어요. 클러치 레버 등 레버류는 조절식 레버인데 굉장히 레버가 가볍고 손가락으로 돌돌돌돌 돌려서 간격을 넓히거나 좁힐 수 있는 조절식 레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절식 레버도 순정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4만원에서 6만원 정도를 써가며 조절식 레버를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패스 버튼을 누르면 등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광량이 생각보다 밝네요. 그리고 계기판 왼쪽을 보면 이렇게 충전 포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바이크를 사면 USB 충전 포트를 돈 10만원 정도 들여서 사비로 설치를 하고는 했었는데 700MT는 충전 포트도 굳이 돈을 들여서 달 필요가 없겠네요.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동으로 돌려서 위, 아래로 높이 조정이 가능한 윈드 스크린도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대 높낮이 50mm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윈드 스크린 이것도 작은 게 달려있거나 아예 없으면 돈 주고 사서 달아야 하는데 700MT는 높낮이 조정이 가능한 윈드 스크린이 큰 게 달려 있어서 굳이 윈드 스크린을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열선 시트, 열선 레버, 사이드 브라켓, 엔진 가드, USB 충전 포트, 윈드 스크린, 머드 가드, 너클 가드, 조절식 레버, 확장 핸들바, 거기에 TPMS, TCS, 듀얼 채널 ABS 등등 옵션이 굉장히 풍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프론트 서스 조정이 가능합니다. 히말라야는 이게 조정이 안 되는데 700MT는 댐핑, 리바운드 등 풀로 조정이 가능한 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옆에서 보면 굉장히 큰 핸들라이저가 순정으로 들어가 있어서 핸들바가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700MT의 외장과 옵션과 기능들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았습니다. 700MT가 798만원이라고 처음 들었을 때는 중국제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사실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소소하게 뜯어보니까 옵션이 굉장히 풍족하고 꼭 필요한 것만 쏙쏙 집어넣어놔서 두 번 돈 쓰지 않게 옵션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타사 바이크들은 이런 옵션들을 전부 따로 떼어서 추가금을 받고 제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이크를 사고 나서 또 옵션 붙인다고 추가로 돈을 써서 따로 사야 하는데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공짜로 처음부터 다 제공한다는 점에서 점수를 좀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윙커가 꽤 부들부들 떨리네요. 이제 키온 셀레머니를 보고 시동음도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예, 시동음은 이런 느낌입니다. 꽤 나쁘지 않습니다. 소리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 바이크를 타고 다시 도로를 달리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오토바이를 제가 오늘 몇 시간 동안 주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달리면서 서스펜션도 앞뒤로 느낌이 둘 다 괜찮아요. 덤프트럭이 자주 다녀서 노면이 엉망인 것도 지나보고 과속 방지턱도 일부러 좀 세게 10개 정도 지나다녀봤는데 생각보다 충격을 상당히 잘 받아 흘려줍니다. 그리고 코너가 많은 곳도 몇 군데 다녀봤는데 진짜 의외로 코너도 되게 잘 돌아나가요. 물론 알차나 네이키드 마냥 가벼운 바이크 마냥 잘 돌아가지는 않지만 묵직한 가운데에서도 이 덩치나 생각보다 되게 가볍게 잘 돌아나갑니다. 단점이랄 게 몇 개 없어요. 제가 돈을 받고 진행하는 시승이 현재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나쁜 말은 억제하고 좋은 말만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단점을 찾기가 힘들었고 굳이 몇 가지 말을 하자면 진짜 굳이인데 스로틀 레버 유격이 좀 크고 당겼을 때 반응성이 살짝 좀 느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전자식 레버를 쓰는 바이크를 타서 그렇게 느낀 건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뒷브레이크가 담력이 살짝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도 브랜드마다 브레이크 특성이 좀 다르더라고요. KTM은 완전 칼 브레이크고 야마하의 R3는 조금 앞브레이크가 밀리고 회사마다 같은 브랜드의 캘리퍼로 통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브레이크 특성이 회사마다 특성이 좀 다른데 700MT는 앞브레이크는 잘 듣고 뒷브레이크는 살짝 좀 밀리는 그런 느낌이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로틀을 감을 때마다 약간 이상한 잡음이 있었는데 이게 체인이 돌아가는 소리처럼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은 자꾸 들리고 평소에는 거의 못 듣는 그런 수준의 미미한 잡음이었어요. 하지만 좌우에 벽이 있거나 터널에 들어가면은 소리가 꽤 크게 반영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하고 약간 궁금해지는 소리가 스로틀을 당길 때마다 살짝 났었고, 그 외에는 제가 타면서 딱히 이건 좀 하면서 실망할 정도의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장점이 많았습니다. 기어 변속은 확실하게 끊고 매듭이 있고 중립을 넣기도 되게 수월했어요. 중립을 넣으려는데 1단 들어가고 중립을 넣으려는데 2단 들어가 버리고 이러지 않고 쉽게 중립에 잘 들어갔고, 클러치 레버도 가볍습니다. 한 손가락으로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클러치 레버가 가벼워서 편하고, 너클 가드도 앞에 달려있어서 주먹에 바람과 벌레들이 안 와서 은근히 좋았습니다. 50mm 정도 수동으로 위아래 조절이 되는 윈드스크린도 제일 위로 올렸을 때 헬멧 이마 윗부분만 살짝 바람이 닿을 정도로 바람이 거의 한 90% 정도 가려져서 운행할 때 풍절음이 약해져가지고 귀가 편했고, 처음에는 가속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스로틀에 적응이 되어서 확확 당기기 시작하니까 바이크 속도도 빠르게 잘 붙더라고요. 타면 탈수록 점점 익숙해지면서 바이크가 더 쉬워지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살짝 당겨 보겠습니다. 이야, 바이크는 693cc 바이크답게 아주 잘 나갑니다. 속도가 아주 잘 붙고, 다만 이게 지금 뒤에 3박스가 크게 달려 있어서 속도가 고속으로 올라가면 앞 핸들이 좀 가벼워지면서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위스트롬을 탈 때에도 고속으로 당기면 핸들이 덜덜 떨린다든지 그런 걸 좀 느낀 적이 있는데, 3박스를 달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가 봅니다. 엔진 성능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괜찮고, 관건은 이제 내구성인데, CF 모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엔진 주요 부품의 경우 단조 크랭크 샤프트 DLC 코팅, 강화 캠축의 적용으로 내 마모성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야, 오늘 주말이라고 합천에 라이더분들이 많이 놀러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600시간 이상의 테스트로 프레임 포크, 프로텍터, 사이드 스탠드, 리어 캐리어, 서스펜션 등 주요 부품의 엄격한 내구성 검증 작업을 실시했고, 조립 공정은 자동화 로봇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정확도와 안정성이 뛰어나며,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등 다양한 편의 사양들도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 6만 회 이상 작동 후에도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부산에서 1톤 트럭으로 합천 모터라드까지 직접 가져다 주신 CF 모토의 700MT를 간단하게 시승해 보았습니다. 700MT 가격이 450MT보다 좀 저렴하잖아요. 700MT가 798만원이고 450MT가 839만원이죠. 그래서 왜 700MT가 더 쌀까? 배기량으로 봐도 700MT가 배기량이 훨씬 더 크고, 마력으로만 봐도 450이 42마력, 700이 67마력으로 마력수도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700MT가 마감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가격이 저렴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개인적으로 좀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직접 타보니까 차체 밸런스가 좋은지 바이크도 가볍게 느껴지고 3박스가 달렸음에도 시속 160까지 쭉쭉 잘 나가고, 코너도 쉽게 돌아나가지고 서스펜션도 푹신하고, 제가 오늘 하루종일 옆에 앉아서 탑박스부터 시트 아래, 계기판에서부터 엔진부까지 싹 다 물어보고 훑어봤는데 뭐 마감이나 이런 게 딱히 떨어지거나 모자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르는 건 오래 탔을 때의 내구성이나 엔진 품질이나 뭐 그런 건데, 해외 리뷰어의 롱텀 리뷰들을 보자면은 성능이나 내구성에 대해서는 의외로 크게 아쉬운 점이 없지만, 서구권에서 운행하는 백인분들의 의견을 보면은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은 CF 모터 부품 수급이 현재 굉장히 원활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CF 모토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오바오나 테무 이런 데 들어가면은 CF 모토 바이크 부품들이 단순한 윈드 스크린부터 시작해서 탑박스에 심지어 엔진 부품까지 널려 있더라. 엔진 오일 필터 가드부터 시작해서 엔진 부품, 심지어 바이크 그 자체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바이크 그 자체를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하는 건 어렵겠지만 여타 부품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아주 저렴하게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게 CF 모토라서 부품 수급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 가성비 좋은 가격에 풍부한 옵션 인터넷으로 부품 조달도 원활히 가능한 미들급 어드벤처 투어러 바이크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700MT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700MT 간단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00MT 시승 차량 제공해주신 그린모터스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긴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